여러분이 가족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고 계신다면 이 몇 가지를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바꾸려 애쓰지 않으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킵니다. 오늘은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 상담사 고은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 바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으셨나요? 부부 갈등, 고부 갈등, 직장 갈등, 정말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때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이 갈등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죠. 답답한 마음에 책이나 강연을 찾아봐도 수많은 갈등 사례 속에서 나와 똑같은 상황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관계에 진심이었고 선한 마음으로 대했으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우리는 갈등의 본질을 몰라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상대를 탓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갈등을 피해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고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나는 걸까요? 첫 번째, 갈등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갈등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과 인간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언뜻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는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나 혼자 살아갈 때 나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이때 사람은 타인을 고려할 필요 없이 오로지 자기 생존,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자유와 평등의 권리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무인도에 홀로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심리적으로 관계성을 가지게 되면 이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은 상대와 함께 공동의 행복, 즉 함께 행복을 추구하죠. 따라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 이외에도 조화와 질서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갈등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존재할 때는 발생하지 않고 오직 인간으로 존재할 때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나와 상대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 각각 기분이나 감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갈등이란 바로 서로 기분과 감정을 주고받을 만큼 친밀한 관계, 즉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관계일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나와 관계가 없는 타인이라면 그로 인해 갈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므로 갈등의 주체는 바로 인간답게 살고 있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듯이 싸우는 관계는 죽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라는 말처럼 갈등을 많이 하는 관계일수록 상대에 대한 관심이 더 큰 법입니다. 이 갈등의 이면에는 이를 잘 해결해서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나는 지금껏 누군가와도 별로 갈등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 심리가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갈등을 많이 하는 관계가 실은 정말 인간적인 관계라고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마음과 심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의 본질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리를 알면 굳이 나와 같은 갈등 사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와 심하게 갈등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었고 상대에게 관심이 많았고 또 진정으로 함께 행복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갈등을 해결하면 그 갈등의 크기만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갈등이란 무엇일까요? 갈등은 각자 의미와 가치가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은 왜 사는 것인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사람과 인간의 행복 또한 각각 다릅니다. 먼저 사람으로 살 때의 행복은 내가 잘 생존해 있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살면서 각자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를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얻는 행복 감정입니다. 즉,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과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마음의 작용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아실현에서 주로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가치는 인간이 아닌 그 외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남자들이 추구하죠. 가치에는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아닌 돈이나 재산, 명예와 지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도 있으니까요. 결국 의미와 가치 모두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고자 추구하는 것들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아실현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또 무엇일까요? 흔히들 말하는 편안하게 사는 것, 신나고 즐겁게 사는 것, 숭고한 희생을 하며 사는 것,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 중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삶과 인생이 모두 다르듯이 행복의 기준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 기준의 차이가 바로 대부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기준과 상대의 행복 기준이 서로 다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것이죠. 행복을 만드는 기준은 의미와 가치를 만드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기준을 생각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생각 기준은 각자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기억을 만드는 경험과 지식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나와 똑같은 기억과 생각 기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앞서 갈등이란 각자의 의미와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즉, 갈등이란 인간 관계 속에서 각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생각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 기준은 다 다르기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생각 기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예로 남녀의 마음속 행복 추구가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주로 의미 기준이고 남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주로 가치 기준인데 당연히 서로가 추구하는 행복이 얼마나 다를까요? 게다가 같은 의미를 추구하는 여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미의 생각 기준은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다만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 생각의 차이가 더 빈번하게 느껴지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 뿐이죠. 특히나 내가 관심 있는 상대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나의 생각 기준을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쉽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일수록 갈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쇼윈도 부부는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별로 갈등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자에게는 스트레스를, 여자에게는 상처를 유발하는 이 갈등, 도대체 왜 생겨나는 걸까요? 갈등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 기준의 차이입니다. 나와 상대의 기억이 다르기에 생각 기준도 당연히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린 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상대의 생각 기준이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상대가 나의 의미나 가치에 깊이 연관된 사람일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관심이 없고 같이 인간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 생각 기준을 적용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갈등은 애초에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더 옳은 생각 기준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복 기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옳고 그른 생각 기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 기준이 더 옳다며 상대에게 이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생각 기준이 인간관계 속 조화와 질서를 벗어난 생각 기준일 경우라면 나의 행복을 위해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에 이는 올바른 생각 기준이 아니며 심리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생각 기준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생각 기준이 많은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갈등을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갈등이란 서로 생각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각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일수록 생각 기준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갈등할 일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인 심리작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크게 몸과 마음 그리고 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심리는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몸 안에 마음이 존재하고 심리는 몸과 마음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는 인식과 기억, 그리고 표현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식과 표현의 심리를 살펴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정보를 몸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마음으로 인식할 때는 의식으로 인식하고, 내 마음을 몸 밖으로 표현할 때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무의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즉, 인식은 의식으로, 표현은 무의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가 하는 표현을 내가 인식할 때는 의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비교적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에게 표현을 할 때는 일부의 의식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의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상대가 이것을 인식할 때는 다시 의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인식과 표현의 심리작용의 차이를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인식되어 들어온 상대의 부정적인 표현을 보고는 상대가 나에게 이런 감정을 만들어 주었다며 상대 탓을 하곤 합니다. 물론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진짜 이해가 안 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 기준과 심리작용의 차이였던 것이죠.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 탓, 상대 탓을 하며 스트레스와 상처를 만들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갈등은 주로 생각 기준의 차이, 그리고 인식과 표현의 심리작용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제대로 해석하고 스트레스와 상처를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안 맞을까? 내가 예민한 건가? 나만 참으면 되는 건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랑 말하면 꼭 싸움으로 끝나요.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남편이라 더 상처받고 그래서 더 말 못해요.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까워야 할 가족. 그런데 오히려 가족과 있을 때 더 긴장되고 내 마음을 숨기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라는 외로움, 가족인데 왜 이럴까 하는 절망감, 그리고 혼자만 버티는 고립감. 이런 상태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감정 기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알아차리고도 여전히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시는데요. 대화를 피하지 않거나 한 번쯤 터놓고 말하기.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반성도 해보고, 책도 읽고 유튜브에서 관계회복법, 부모와의 대화법을 찾아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기나 명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그래, 그냥 기대를 내려놓자. 나만 잘하면 돼. 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참고 견디죠. 하지만 문제는 혼자 정리하려고 할수록 내 감정은 더 복잡해지고, 가족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다시 처음처럼 상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보다 내면에 자리 잡은 감정의 상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 상담입니다. 상담은 객관적인 눈으로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정확히 살펴주는 심리의 안전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담은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게다가 정신과 치료는 주변의 시선과 약 처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 진단 상담입니다. 마음 진단 상담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을 넘어섭니다. 진단 전문가와 함께 현재 느끼는 감정의 원인을 진단하고 반복되는 갈등의 패턴을 분석하여 나를 지키는 심리 습관과 회복 방법을 제안합니다. 혼자 끙끙 앓던 문제를 정확한 진단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들여다보고 현재의 고통이 정신 문제인지 마음 문제인지 심리 문제인지를 명확히 진단합니다. 이후 문제의 원인에 따라 정신과 치료, 마음 치료, 심리 치료로 구분하여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회복 방법의 안내를 통해 잘못된 치료로 인한 시간과 노력, 비용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감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음 진단 상담은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음 진단 상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